승객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겠습니다. 순간 프랑스 항공사의 신입 승무원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맞닥뜨린 첫 비상 착륙이라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하필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신입 승무원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갑니다. 어릴 적부터 항공사 승무원을 꿈꿔왔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인천공항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항공의 신입 승무원 엘리자베스 디부아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하루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을 오갈 때마다 늘 동경의 눈빛으로 승무원들을 바라보곤 했죠. 그들의 우아한 걸음걸이, 완벽한 미소, 그리고 세련된 유니폼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동경의 대상이었답니다. 마침내 제 꿈을 이루어 프랑스 항공의 승무원이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신입 승무원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죠. 매일같이 이어지는 긴 비행, 시차 적응, 까다로운 승객들.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파리 도쿄 노선을 마치면 제 수습 기간도 끝나고 일주일간의 달콤한 휴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 끝 일본에서요. 네, 하필 일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너 휴가 어디로 가기로 했어? 며칠 전 수석 승무원 마리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었죠. 일본이요. 교토랑 오사카 여행하려고요. 그때 옆에 있던 제 절친한 동료 소피가 갑자기 표정을 구겼어요. 아, 다행이다. 난 네가 혹시 한국 간다고 할까봐 걱정했어. 소피의 그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한국은 왜요? 한국? 에이, 거긴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후진국이잖아. 소피는 한국이란 말만 나와도 이상하게 나를 세웠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그래도 볼 게 있지만 한국에는 뭐가 있다고? 시간 낭비라니까. 소피는 근거도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며칠 전 휴게실에서 마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몰랐어? 작년에 소피가 한국인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든. 소피가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뒤로 한국만 나오면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소피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그녀의 태도가 이해는 갔지만 어쩐지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담당했던 파리 베이징 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 한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 승객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다고 우기면서 이코노미석 배정에 불만을 품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항의하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주변 승객들의 짐까지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아?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결국 다른 승객들이 불안에 떨던 그 순간 그 중국인 관광객 일행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죠. 창피하게 그만해. 우리까지 망신당한다고. 다행히 일행의 만류로 사태는 진정됐지만 그 후로 저는 아시아 노선을 맡을 때마다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노선은 더욱 그랬죠. 왠지 모르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질서정연하고 예술적인 문화를 가진 일본이 좋아 보였나 봐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제 마지막 수습 비행이었던 파리 도쿄 노선. 비행이 시작된 지 약 9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승객들에게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객실 점검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 저는 급하게 서비스 카트를 고정하고 안전벨트를 매야 했어요.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겨우 3시간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죠. 삐!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신입 승무원으로서 처음 겪는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위치상 가장 가까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그때는 몰랐죠. 이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한국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는 것도요. 비상착륙 안내 방송이 나온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는 길에 하필 한국이라니. 소피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게다가 저는 아직 수습기간이라 비상상황 대처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이리 와요. 수석 승무원 마리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마리에게 다가갔죠. 비상착륙이라고 해서 겁먹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에요. 저도 몇 번 비상착륙한 적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완벽하게 대처해줬거든요. 마리의 말에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시아 공항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겠죠. 프랑스의 공항이 아닌 곳에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착륙 준비가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가 착륙하기도 전에 인천공항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비상착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활주로가 확보되었으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관제탑의 안내 방송은 영어로도 프랑스어로도 완벽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은 보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착륙이 시작되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 맞나요?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보인 건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시설들, 번쩍이는 유리창과 첨단 장비들. 심지어 저희를 맞이하러 나온 지상 직원들의 움직임까지도 마치 군사 작전처럼 체계적이었죠. 봉주르.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상 직원의 프랑스어 인사는 파리 현지인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그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죠. 많이 놀라셨죠? 기체 점검팀이 바로 항공기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고 진행 상황은 휴대폰으로 실시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상 직원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은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죠. 인천공항에는 승무원을 위한 전용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휴게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담당자 예지 매니저님이 저희 전체 승무원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기장님과 부기장님, 그리고 저희 객실 승무원들 모두 함께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저희를 보며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을 이어갔어요. 기체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식사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주세요. 승무원 휴게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터미널을 관통하는 무인 열차, 로봇 청소기들, 얼굴 인식으로 작동되는 자동문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만. 마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예지 매니저님을 향해 말을 걸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바로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모르게 마리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서 걸어오던 일본인 관광객 무리와 부딪혔어요. 넘어지면서 제 다리가 그만 카트에 긁히고 말았죠. 아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일본인 관광객의 반응이었어요. 남자 관광객 하나가 자기 아내에게 바보야. 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힐끗 보고는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저로서는 그 무례함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괜찮으세요? 저희를 안내하던 한국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런 상처가 났네요. 바로 여기 공항 의료센터가 있으니 처치부터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놀랍게도 공항에 의료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다른 승무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 그때 우리 팀의 수석 승무원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다친 상태로 있을 순 없어요. 저희가 함께 가줄게요. 예지 매니저님이 즉시 무전을 했고 놀랍게도 몇 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 상태를 물어보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이런 신속한 대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모습은 파리의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저희 인천공항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계속 이어졌답니다. 공항 의료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승무원들의 휴식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리와 다른 동료들 그리고 한국 승무원들은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의료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간호사가 저를 안내한 진료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이동식 진단 장비로 보이는 기기들이 있었죠. 다리에 상처를 입으셨군요. 먼저 소독을 하고 상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살펴보는 동안 옆 진료실에서는 복통을 호소하는 중국인 승객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초음파 장비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검사실로 이동해서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동식 기기를 이용해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서 바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촬영을 한 결과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병원이 생각보다 굉장하네요. 마리가 감탄했어요. 네, 저희 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응급수술도 가능하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 내에서 수술까지 가능하다니.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치료를 받는 동안 예지 매니저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프랑스 항공 승무원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아직 수습 기간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수습 비행이었는데. 그 말에 예지는 갑자기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저도 이곳에 입사하기 전에 파리에서 근무했었어요. 샤르드골 공항에서 2년 정도 일했거든요. 그때 프랑스 항공 승무원분들과 많이 일했어요. 파리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한국 프랑스 공항 교류 프로그램으로 갔었어요. 그때 프랑스 항공 승무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지금도 그때 만난 분들과 연락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예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또 따뜻했네요. 그때 옆 진료실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희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신장에 결석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의사가 고해상도 모니터에 나온 CT 영상을 가리키며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태블릿으로 진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어 환자용 모니터에 표시가 되고 바로 AI 음성으로도 들을 수도 있었죠. 현대 의료 기술과 AI 통역이 결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저런 장비는 처음 보네요. 제 말에 예지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저건 한국에서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빠른 진단이 가능해서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유용하대요. 그러고 보니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의료기기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치료는 다 끝났어요. 상처는 깊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치료가 마무리되어 일어서려는데 예지가 물었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서 승무원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마리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잠시 쉬어가요. 아직 기체 점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승무원 라운지로 향하는 길에 예지님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 곳곳에 있는 최첨단 시설들, 자동화된 시스템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곳곳에서 마주친 귀여운 로봇들이었어요. 저기 있는 건 에어스타라고 하는 안내 로봇이에요. 정말 똑똑하죠?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면서 길 안내는 물론 항공편 정보도 알려주고 체크인 카운터나 게이트까지 직접 안내도 해준답니다. 마침 한 여행객이 로봇에게 면세점 위치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로봇의 머리가 귀엽게 움직이더니 친근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재미있는 건 기념사진도 찍어준다는 거예요. 찍은 사진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바로 보내준답니다. 출국장이 혼잡할 때는 덜 붐비는 곳으로 안내해주기도 하고요. 와, 이런 로봇은 처음 봐요.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는 없는데. 그때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비상 상황을 겪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아, 휴게실에 가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라 그곳에서 식사하려고 해요. 솔직히 저는 망설여졌어요. 소피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깨졌는데 어쩌면 음식도 나의 편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도착한 승무원 라운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넓은 공간에 안락한 소파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여기가 24시간 운영되는 승무원 라운지예요. 식사나 샤워도 가능하시고 수면실도 있어요. 예지님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는데 마리가 식당 쪽에서 저를 불렀어요. 엘리자베스, 여기 와봐요. 이게 비빔밥이래요. 식당 카운터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파리에서 흔히 보는 샐러드와 샌드위치도 있었지만 제 시선을 끈 건 한국 음식이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소피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자극적이야. 하지만 예지님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은 한국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이 각각 다른 색을 내고 있죠. 초록색 시금치에는 철분이 풍부하고 빨간 당근은 비타민 A가 가득해요. 노란 숙주나물은 소화가 잘 되고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답니다. 예지님이 비빔밥 위에 올라간 재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거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필수 영양소가 가득한 달걀 노른자까지. 이렇게 한 그릇에 5개의 식재료가 모두 들어있어서 영양 균형이 완벽하죠. 특히 장시간 비행하는 승무원들에게 딱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은 오래 가면서도 속이 무겁지 않거든요. 마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비빔밥에 들어있는 다양한 채소들이 체내 염증을 낮추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시차 적응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게다가 고추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요. 양을 조절해서 넣을 수 있으니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 없어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죠. 특히 승무원들에게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매콤한 고추장을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보세요. 마리가 이미 비빔밥을 받아와서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매운맛도 적당하고. 이런 음식이라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의 반응에 용기를 내어 저도 한 그릇을 받았어요. 고추장은 아주 조금만 넣어서요. 어머. 첫 한 숟가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따뜻한 밥과 아삭한 야채, 부드러운 계란 노른자가 어우러진 맛이 신선했거든요. 소피가 말한 것처럼 자극적이거나 너무 매운맛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데 왜 파리에서는 한국 음식을 찾기 힘든 걸까요? 제 질문에 예지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파리에도 한국 식당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같은 음식은 프랑스 사람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예지가 전통적인 도자기 잔에 담긴 갈색 음료를 가져왔어요. 이건 수정과라고 하는 한국 전통차예요. 비빔밥 후식으로 딱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났고 계피 향이 코끝을 감싸 안았죠.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계피가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피로 해소에도 좋아요. 특히 장시간 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예요. 수분 보충은 물론이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마리도 수정과를 한 잔 더 달라고 했어요. 이런 음료는 처음이에요. 달지만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개운한 느낌이네요. 예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 수정과를 마셨대요. 계피가 체내 독소도 제거하고 혈액순환도 돕거든요.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수정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니 진짜 속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죠. 한국의 음식 문화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건강까지 생각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요.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도 하나둘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일본 항공 승무원들이었죠. 그들도 비빔밥을 선택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우리 항공사 부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방금 정비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체 점검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대요. 한국의 정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런가.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으로 일본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휴대폰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기장님이 환한 얼굴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정비가 거의 다 끝나간다고 하네요. 원래 6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는데 3시간 만에 끝난대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벌써요? 파리였다면 하루는 걸렸을 텐데. 예지님이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인천공항 정비팀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항공기 정비 자격증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아까 의료센터에서도 지금 정비에서도 느낀 거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일본 여행사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고객님의 교토료칸 예약금을 환불 처리하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사실 아까 의료센터에서 나온 후 바로 예약을 취소했거든요. 한국에서 휴가 보내기로 하셨나요? 라운지에서 만난 예지님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네. 처음엔 그냥 우연한 착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운명 같아요. 마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럴 만도 해요. 저도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믿기지가 않네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때 기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 탑승 준비해주세요. 30분 후에 출발합니다. 예지님이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맛있는 식당이나 멋진 장소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휴대폰으로 서울 시내 호텔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강남 명동 홍대. 예지님이 추천해준 지역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가슴이 설�hts죠. 도쿄행 비행기에 다시 올라타면서도 저는 계속 서울의 이미지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이 보이는 도시 풍경, 한강을 따라 늘어선 멋진 전경, 밤이 되면 더 화려해지는 서울의 모습까지.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비상착륙이 너무 짜증났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마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때론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요. 공항에서의 짧은 시간이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으니까요.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다시 이곳에 돌아와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비상착륙이 아닌 제 선택으로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비상착륙으로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그녀. 그녀는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설과 따뜻한 배려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